내게 수많은 표현 중에 어떤 것도 그댈 닮지 못해서 비워두는 나의 마음을 알까요? 습관처럼 떠오르는 그대는 가끔씩 조금은 슬퍼 보이죠. 그대 곁에 나의 모습이 함께라면 참 좋을 텐데 그대와 영원히 행복한 꿈속에 잠겨 깊은 슬픔이 있다면 내가 조금 힘이 될 수 있을까요? 내게 말해요. 그대 기다리고 있었다고. 아픔 속에 견디기 힘든 하루의 마지막 돌로 자리가 그대라면 참 좋을 텐데 그대와 영원히 행복한 꿈속에 잠겨 변함없는 사랑을 만들어 머물 수만 있다면 그대 곁에 이대로 영원히 그댈 볼 수만 있다면 그대 곁에 꿈속에 잠긴 채 사랑을 만들어 가면 슬픔은 사라져 행복한 미소를 짓고 널 사랑해 말해주고 싶어 그대와 영원히 내 곁에 텅 빈 자리가 그대라면 좋을 텐데 함께 할 수 있다면 리얼 모던 콘서트 리모컨 오늘의 손님은 신혜성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또 방송으로 처음 뵙네요. 개인적으로는요. 저도 처음 뵙는 것 네. 같아요. 자, 앨범 발표하시면서요. 네. 저희 리모컨에 출연하고 싶다고 말씀을 네.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출연하고 싶어서 네네.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나오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 저희 프로그램 보시고 음. 저 프로그램 나가야겠다 생각하시게 됐던 이유가 또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제가 앨범이 나오고 방송 활동하는 게 굉장히 오랜만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번 활동을 하기 전에 생각을 한 게 이제 뭐 예능이나 이런저런 프로의 얼굴을 많이 보이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프로를 최대한 많이 나가보자라는 생각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 우연히 이제 리모컨을 보게 됐는데 네. 굉장히 매력적인 프로그램이더라고요. 네. 또 어떤 특히 MC가 네. 어떻게 하셨죠? 예. 그래서 저게 나가면 진짜 들려드리고 싶은 음악을 좀 많이 들려드릴 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막 나가고 싶어서 막 매니저분한테 야, 리모컨 좀 나가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될까? 네. 네,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네. 혹시 어느 팀 나오는 프로그램이었는지 일단 제가 처음에 기억나시나요? 봤던 거는 아이유 씨 나온 걸 봤는데 네. 일단은 굉장히 귀엽고 그냥 삼촌들의 그냥 뭐 로망이잖아요. 근데 녹화 그런 분위기 정말 좋았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굉장히 음악적인 묘사를 되게 많이 봤어요. 네네네. 정말 저 나의 저런 감성이 나올까라는 그 정도로. 그래서 이게 이 가수의 또 다른 면을 또 끌어내주는 그런 프로구나라는 생각이 네. 들어서 네, 굉장히 좋은 프로로 생각을 했었죠. 네. 자, 이렇게 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유, 불러주셔서 제가 감사드립니다. 자, 이 앨범입니다. 네. 그냥 이렇게 얼뜻 봐서는 뭐랄까 선물 박스 네. 같아요. 바로 그- 그걸 의도했습니다. 이 혜성 씨가 이렇게 또 빨간 조끼를 입고 예. 윈터 포에트리라는 네네. 타이틀로 앨범이 나왔습니다. 잠깐만 네. 제가 좀 소개를 네. 드리자면 안 열리지? 안에도 이렇게 그 굉장히 예쁜 책자, 네, 화보집. 네, 예요. 신혜성 사진들이 씨의 있고요. 화보집과 가사가 네. 담겨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안에 CD가 이렇게 CD가 있습니다. 예.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 앨범이 무려 8곡이 실려 있습니다. 제가 무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네. 요즘에는 뭐 미니 앨범도 많고요. 음. 정규 앨범을 내는 가수들도 8곡, 9곡 정도를 수록하는데 네. 왜 제 새 독집 정규 앨범입니다라고 말씀을 안 하시고 약간 스페셜 앨범이라고 예.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앨범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사실 뭐 저는 솔로 앨범을 처음 내면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어떤 한두 곡 정도 싱글 앨범을 내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활동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네. 이유는 뭐 말씀하셨지만 요즘에 워낙 좀 그렇게 좀 이렇게 곡수가 좀 적은 맞아요. 예, 앨범이라든지 그렇게 나와서 싱글 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뭐 저희 어렸을 때 같은 경우는 보면 막 좋아하는 가수 앨범 나온다면 막 기다렸다가 막 그렇죠. 예, 전날 잠도 못 이루고 가서 네네. 그 다음날 쪼르르 가서 그 앨범 사서 한두 곡 듣는 게 아니라 전체 다 들어가면서 막 가사집 보면서 아껴가면서 예, 막. 그랬던 이제 그런 감성들이 네. 있었는데 어느 순간 조금 그런 것들이 좀 없어지는 것 같아서 좀 아쉽더라고요, 많이 개인적으로. 그래서 네. 그래 내가 솔로 앨범을 낼 때는 최소한 음. 어떤 앨범의 구색은 갖춰야 된다. 이렇게 한두 곡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앨범 단위로. 예, 최대한 어떤 기다리신 분들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을 해서 네. 냈던 거지. 이렇게 뭐 어떤 이게 정규예요, 뭐 스페셜 이런 의미보다는 그냥 어쨌든 앨범이 나올 때는 그냥 듣는 분들에게 뭔가 좀 선물이 될 수 있고 좀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을 때 뭔가 좀 여운이 남을 수 있는 네. 그렇게 해서 좀 많이 만드는 편이라서 이번도 그렇게 한 거고요. 네. 자, 처음으로 첫 곡으로 들려주신 곡이 네. 타이틀곡입니다. 네. 그대라면 좋을 텐데 네. 들려주셨고요. 자, 이 앨범의 프로듀싱을 네. 함께 하신 분이 네네. 이제 메이트의 네. 임헌일 씨. 네, 그렇습니다. 메이트의 음악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또 임헌일 씨의 뭐랄까 연주인 혹은 프로듀서로서 임헌일 씨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 예. 자, 이 곡을 헌일 씨가 써준 네, 곡이죠. 그대라면 좋을 텐데는 허니 씨가 직접 쓰셨고요. 사실 작년에도 이제 1년 전에 그 네. 앨범이 나왔었는데 그 앨범도 엠브레이스. 엠브레이스 예. 앨범도 허니 씨와 음, 이렇게 작업을 같이 해서 네, 이제 그때 너무 결과는 제가 너무 마음에 들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네, 다음도 같이 한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앨범도 좀 같이 하게 됐고 어쨌든 제가 바라고 생각했던 그런 곡들 또 그런 감성들 그런 느낌들을 너무 잘 표현해 주셔서 네. 예, 너무 즐거운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두 분이 어떻게 만나게 되셨어요? 사실 개인적인 친분은 없었어요. 네. 근데 제가 어느 날 그냥 문득 음악을 듣다가 음, 메이트 음악을 듣게 됐죠. 근데 그냥 빠져버린 거예요. 그냥 꽂혔다고 그러죠. 그 음악에 꽂혀버려서 팬이 됐군요. 예, 먼저. 그냥 예. 제가 메이트의 팬이 돼버린 거예요. 그 메이트 네네네. 음악의 팬이 돼버려서 이런 약간 모던락적인 감성 이런 거를 좀 저의 스타일로 좀 소화를 해서 불러서 들려드리면 팬들이 좋아하시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친분이 없는데 연락을 그냥 문득 드렸어요. 혜성 씨가 먼저. 예. 예. 물론 이제 제가 직접 전화는 한 건 아니고요. 네. 회사를 통해서 이제 먼저 연락을 드렸는데 흔쾌히 이렇게 작업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이제 인사드리고 했는데 예. 참 네. 어떻게 이렇게 딱 한 방에 이렇게 오케이를 해주셔갖고 네. 네, 전 너무 고마웠던 것 같아요. 메이트에서 정준일 씨도 아니고 임헌일 씨를 먼저 딱 혜성 씨가 네. 근데, 뭐라고 하죠? 찝었어요. 근데 사실 처음에는 뭐 허니 씨를 찍었다기보다는 메이트의. 그냥 메이트의 음악을 네, 네. 이제 원했으니까 네. 그런 스타일의 음악을 원했으니까 이제 부탁을 드렸는데 이제
허니 씨랑 어떻게 이제 연결이 돼서 시작을 하게 됐고. 예. 자, 이번 앨범에 임원일 씨 말고도 다른 분들 뭐 네. 아까 저도 크레딧을 보니까 네. 박아세 씨 네. 이름도 있고요. 네. 그리고 하림 씨도 네. 도와주셨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 네. 좀 소개를 부탁드릴까요? 일단 하림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앨범에서 하모니카를 멋지게 불어주셨어요. 네. 그래서 너무 뭐 쟁쟁하고 너무나 음악 잘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참여를 해주셔갖고 사실 앨범이 좀 더 뭔가 업그레이드되고 뭔가 좀 완성도가 높아진 것 같아서 못 너무나 다루는 악기가 없죠. 예 감사드리는 분들이고 사실 하림 씨 같은 경우도 방송에서 몇 번 뵌 적은 있는데 개인적인 친분은 사실 없었어요. 제가 네. 이렇게 인맥이 넓지가 않아서 네. 은근히 좁아요. 그래서 없었는데 이제 허니 씨랑 작업을 하다가 하모니카가 여기에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걸 누가 부를까를 고민하다가 뭐 딱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네. 그냥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또 하림 씨도 너무 흔쾌히 해주셔서 네. 어쨌든 너무나 고마우신 분들이죠. 네. 네. 이 앨범을 이렇게 보면요. 네. 어떻게 보면은 회사에서는 음.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 사이즈나 이런 것 때문에. 예. 네. 아니 그냥 좀 적당히 만들지. 그런 아니, 얘기 못 들으셨어요? 아니 근데 예. 너무 감사하죠 저는. 왜냐하면 저도 욕심이 있잖아요. 저도 그럼요. 앨범을 예. 한 장씩 낼 때마다 최대한 더 신경 쓰고 싶고 최대한 더 좋게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또 사실 어디 현실적인 부분으로 가다 보면 또 어떤 네. 이런 제작비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쵸. 회사 분들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데 너무 다행인 건 지금까지 계속 같이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저희 회사 식구들이 저의 이런 의견을 많이 존중을 해주는 편이에요. 네. 네, 그래서 너무 고맙고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오랫동안 또 같이 함께 일을 네. 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예. 힘을 내 서러운 마음이 찾아올 때 끝도 없는 눈물에 얼룩진 기억 조금도 닦을 수가 없을 때 솔직하지 못했던 자신은 끝내 잡지 못한 꿈 언젠간 너의 곁에 다시 또 찾아올 테니 너에게 남겨진 세상은 너무나 차갑고 여전히 두려운 더 많은 날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 그저 한 걸음은 더 걸어줘
너에게 세상은 너무나 차갑고 여전히 두려워 또 많은 날들이 우리 앞에다가 올 때면 그저 한 걸음을 더 걸어줘 이곳에서 멈추지 말아줘 자, 오늘 녹화 날이 사실은 2012년 이제 네. 12월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저희가 이제 방송이 나가는 날은 1월 1월 나가죠. 달입니다. 네. 그래서 연말 공연 지금 이제 준비하고 계신데 그렇죠. 방송이 나갈 때는 공연 후가 그렇죠. 되겠지만 그렇겠죠. 예. 공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어떠세요? 연말 공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어떤 무대가 될지. 일단 작년에도 이제 연말에 똑같은 네. 30, 31일 날 공연했었어요. 근데 그때가 이제 연말 공연 처음 해본 건데 너무 좋더라고요. 일단은 분위기 너무 다 좀 이렇게 들떠 있고 게다가 또 마지막 날에는 그 시간을 맞춰서 카운트다운도 같이 그 관객분들과 함께 하니까 31일 날? 예. 일부 좀 시간 늦게 한 10시 정도 시작을 해서 네네. 딱 12시쯤 될 때 같이 카운트다운을 하고 했던 곡은 작년에 처음 했었는데 너무 반응이 좋고 너무 즐겁고 저도 너무 신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이렇게 앨범 나왔으니까 연말 해보자라고 해서 날짜를 30, 31일로 잡았고 네. 아무래도 이제 이번 공연 연말 공연이니까 사실 저는 그래도 좀 발라드 가수잖아요. 네. 그래서 발라드 곡이 좀 많은데 연말 공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너무 발라드 위주로 하다 보면 좀 다운이 많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작전을 정한 게 좀 이렇게 좀 감성적인 노래를 부를 때는 정말 관객분들이 숨도 못 쉴 정도로 좀 몰입을 할 수 있게끔 네. 최대한 그냥 감성적이게 하고 네. 놀 때는 정말 미쳐서 놀 수 있게끔 이렇게 딱 이렇게 나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하기 전이니까 어쨌든 저도 많이 기대가 되고 네, 뭐 오시는 분들도 기대하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제가 사실 그리고 공연을 하면은 이렇게 좀 아무리 제가 신화 댄스 그룹의 멤버지만 네. 제가 좀 항상 양옆에 씁니다. 그 네. 이유는 제가 좀뭐 우리 민우 씨나 전진 씨보다는 춤이 조금 안 돼요, 제가. 안 되다 보니까 항상 옆에 네. 쓰는데 그래서 아마 제가 솔로 공연을 할 때도 조금 춤 쪽은 제가 많이 좀 이렇게 좀 피하고 웬만하면 그냥 예. 저는 아예 앉아서. 아, 합니다. 예. 저도 앉아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연말 공연이고 좀 뭔가 좀 더 그 관객분들의 흥을 좀 돋구기 위해서 이번에는 좀 춤도 은근히 많이 춰요. 그래서 정말요? 예, 안무 연습을 열심히 했는데 네.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거의 다 됐잖아요. 네. 얼마 전에 마지막 리허설하면서 춤을 춰봤는데 좀 어색해 아직도 좀 사실 걱정이 그걸 되긴 더 좋아해요, 팬들은. 예,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네. 뭐 그런 모습까지도 열심히 준비한 거니까 좀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공연을 하실 때마다 굉장히 또 네. 많은 뭐 대선배들이 아, 이렇게 와서 격려도 해주시고 무대도 함께 해주시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어떤 분들이 때마다는 아니고요. 가끔요. 예. 섭외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네. 예. 어떤 분들이 또 함께 해주셨나요? 일단 뭐 가장 제 기억에 남는 분은 이문세 선배님이 직접 오셔서 그 굉장히 또 바쁘게 활동하시잖아요. 원래 사실 연말엔 공연도 많으시고. 다른 사람의 공연에 게스트로 잘 안 나가시고 또 유명하시거든요. 근데 직접 제 공연에 와주셔서 저와 함께 듀엣도 부르고 네. 또 제가 들어가서 준비하는 동안 또 혼자 또 무대를 또 꾸며주시고 해서 정말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정말. 왜냐하면 제가 보통 이제 공연하기 전에 좀 인터뷰나 이런 거 하다 보면 네. 이번 공연에서 뭐 재밌는 게 뭐야 물어보잖아요. 네네네. 근데 입이 막 간질간질 거리죠. 임 선배님 오십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재미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막상 관객분들이 그걸 알고 오시면 그 임팩트가 좀 적어질 것 같아서 최대한 숨기고 말씀 안 드리고 이제 공연을 딱 시작했는데 이제 임 선배님 조조할인을 제가 딱 1절로 부르다가 2절에 탁 나오시니까 그냥 거의 뭐 뒤집어질 정도로 관객석이 난리 났던 적이 있었는데 그 선배님 섭외한 것도 사실 굉장히 되게 에피소드예요. 그러니까 뭐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예, 제가 또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리거나 이렇게 친분이 있는 상태는 아니었거든요. 네네. 근데 막연히
이제 공연 레파토리를 짜다 보니까 이문 선배 노래가 있어서 그냥 속으로 아 만약에 와주셔서 해주시면 참 대박이겠다라고 생각만 했지 엄두를 못 냈어요. 전화 드려 네, 연락을 네. 드려서 와주십시오라는 엄두를 못 드렸는데 이게 저희 어머니랑 어떻게 얘기를 하다가 네? 저희 어머니가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께서 저기 어디 경기도 쪽에 있는 불가마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데 가서 이렇게 장작대서 예. 진짜 불가마 있잖아요. 진짜 불가마. 그런 데를 가시는데 이렇게 막 들어와요, 이렇게. 예, 예. 그런 데를 즐겨 가시는데 거기에 이미 선배님이 또 단골이신 거예요. 그 불가마에. 세상에. 어디예요? 그 저도 뭐 정확한 위치는 제가 끝나고 있다. 예. 경기도 모처에. 예, 거기 들어쳐 불가마에서. 있는데. 예.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문세 선배님이 오시니까 아들이 이제 가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어머니 마음에서는 뭔가 우리 아들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어.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 막 거기 가면 뭐 계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막 안녕하세요. 저기 가수 신혜성 예, 엄마인데요. 예, 예. 우리 아들 좀 잘 부탁드려요 하면서 이렇게 막 그 이문 선배님한테 막 한 거를 이문 선배님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 번 뵌 거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모르던 일이었는데 네. 그걸 나중에 알고 나니까 그럼 요게 있으니까 부탁을 드리면 혹시 오지 않을까 네, 네. 부탁을 드렸는데 정말로 선배님께서 혜성이는 우리 저 불가마에서 부모님이 나한테 너무 잘해주셔갖고 내가 이건 안 갈 수 없다 공연에. 딴 데도 그래서 아니고 섭외가 된 불가마에서 거예요. 이렇게 양머리하고 만났는데. 예, 그래서 섭외가 돼서 참 저는 부모님 덕에 너무나 대선배님을 공연장에 모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네. 진짜 너무 기억에 남았어요. 네. 부모님들의 역할이 아주 지대했군요. 네. 정말 자식 사랑의 아주 바른 예죠. 알겠습니다. 자, 네. 이런 분들과 앞으로 함께 해보고 싶다. 뭐 그런 어, 뭐라 그럴까요? 공연에 함께 위시리스트? 쓰고 싶은 네네. 네. 한번 같이 물론 공연해보고 싶다. 많은데 일단은 뭐 이문세 선배님 와주셨고 네. 김건모 선배님도 네, 오신 적이 맞아요.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 모셨으니까 사실 그분들 중에서 또 저랑은 신승훈 선배님은 제가 좀 친하거든요. 얼마 전에 또 공연도 놀러 갔다 오고 네네. 자주 연락하고 제가 조언도 많이 얻고 음. 너무나 좋은 선배님이신데 그렇게 공연에 안아주세요. 부탁을 드려도 신승훈 선배님. 너무 바쁘신 건지 아니면 네. 좀 아끼시는 건지 어느 불가마에 가시는지를 알아보셔서 그래서 저희 엄마는 좀 보내야 되나 찜질방이나 시켜야 되나라는 사우나를 생각이 섭외를, 드는데 예. 꼭 한번 이 방송 보실 거예요. 보시면은 네. 선배님 저랑 좀 한번 하시죠 노래 네. 좀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네. 자, 신승훈 선배님과 네. 무대에서 함께 또 노래하는 모습 네. 굉장히 너무 영광일 것 같고 네. 그 또 관객분들도 그렇고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서 네. 언젠간 한번 오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조금도 아무렇지 않는 똑같은 밤을 눈물로 채워내도
2013년이면 네. 가수로 데뷔한 지 15주년입니다. 어느 인터뷰에서는 네. 지금같이 경쟁이 치열했으면 난 가수 못했을 거다 네.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뭐 굉장히 유명한 오디션 프로들이 많잖아요. 네. 방송사다 많은데 그런데 제가 나가서 뽑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예, 그럴 것 같아요. 아우, 예. 네. 그런데 또 혜성 씨도 10대 때 네. 데뷔를 하신 거죠? 저는 그렇죠. 19살에 회사로 들어와서 연습을 하고 20살에 데뷔를 했습니다. 데뷔는 20대. 엄밀히 말하면 20대, 네. 딱 20살 때 데뷔를 했죠. 처음에 노래를 시작했을 때, 와, 이제 지금 특히 솔로 가수로서 네. 노래를 할 때 뭐 여러 가지가 바뀌었겠지만 노래하는 가수의 입장에서 뭐랄까 목소리 톤도 많이 바뀌었다고 느끼실 거예요. 많은 그렇죠. 팬들은요. 어쩔 수가 없는 게 일단 네. 뭐 시간이 일단 14년, 15년이 흘렀기 때문에 예전에 예전에만 20대 초반 때 불렀던 노래들 이렇게 다시 가끔 들어보면 네. 아 이게 난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미성이더라고요. 네, 그렇죠. 음역대도 굉장히 높고. 네, 근데 지금은 좀 자연스럽게 된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좀 목소리 좀 약간 허스키한 면도 좀 생기고 네. 예전에 비해 그런 미성은 안 나오지만 뭐 되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는 거니까. 그래서 네. 뭔가 어떻게 좋게 생각하면 예전엔 그 미성은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지금 목소리가 좀 더 예전 목소리보다는 깊이가 있고 네. 좀 더 솔직한 목소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런 변화는 뭐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참, 신혜성 씨가 네. 이것도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네네.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고 들었어요. 네, 아무래도 이렇게 좀 밖에 이렇게 돌아다니고 막, 네. 이렇게 막 그런 스타일은 좀 아니어서 이 일이 없을 때는 대부분 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 편이에요? 그냥 다른 분들 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저 되게 재미없게 사는 것 같아요. 그냥 집에 있으면 뭐 TV 봤다가 네. 재밌는 영화 있으면 영화 보고 제가 미국 드라마도 좋아해서 좀 미드도 보고 가끔 뭐 게임도 하고 그냥 그러고 자고 네. 밥 먹고 그냥 정말 재미없게 사는 것 같은데 네. 요즘 네. 최고의 관심사가 하나 있다면? 요즘이요? 네. 그렇게 꼽을 만한 게 사실 없어요. 얼마 전에 날씨 좋을 때는 네. 자전거 타는 게 되게 재밌어서 이제 친구들하고 많이 나가 타기도 했는데 초반에 또 그렇게 타고 나다 보니까 나중에 어느 순간 저 혼자 나가게 되더라고요. 자전거 저 혼자 타요. 네. 네, 혼자 타고 혼자 들어오고. 근데 이제 날씨가 추워서 요즘에는 이제 못 타다 보니까 네. 요즘에 또 이렇게 뭐 딱히 저 요즘에 뭐 꽂혀 있어라고 얘기할 만한 게 사실 없네요. 네. 아니 사실 슬프죠. 아니, 저도 집에서 뭐 있는 하세요? 시간이 또 저는 뭐 꽃꽂이라든지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리는 저도 가끔. 네. 혹시 혼자 만들어 원래 먹는 그 집에서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네. 요리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네. 아니면은 시켜 먹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제가 스타일이 요리를 막 하는 건 되게 좋아요. 네. 막 이것저것 꺼내놓고 막 하는 건 좋은데 치우는 걸 되게 싫어해요. 저랑 또 그래서 똑같으시네요. 그래요? 네. 그래서 항상 오늘 심심한데 뭐 만들어 먹어볼까 하다가도 잠깐만 이걸 만들면 나중에 치워야 되고 하다가 안 하는 경우도 좀 생기고 네. 약간 그런 스타일인데 은근히 좀 비슷한 면이 있네요. 네. 아까부터 너무 통하는데요. 오늘? 알겠습니다. 이 밤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이 밤 홀로 가만히 누워 잠을 기다리며 문득 생각이 나요. 그댄 요즘 잘 지내고 있는지. 그대 하루가 나처럼 비극이진 않을런지. 잠시
눈을 감고 그대를 생각하며 겨우 시린 마음속까지 얼어가네. 나는 그게 슬퍼요. 다시 볼 수 없는 사람이란 걸. 너무 분명히 나 스스로도 알고 있다는 걸. 가끔 생각하나요? 그대 곁에 머문 나란 존재를. 무심한 마주침에 내 모든 게 흔들리고 있단 걸. 나도 어쩔 수 없이